미국 애틀랜타의 유명 대학병원. 최근 들어 몸에 나타난 이상 증세들이 있었을 텐데요. 유감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와 젊은 여성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의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던 젊은 여성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미국 여성은 한국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여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죽였나요? 제가 죽였냐고요? 저도 살아보려고 발악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미국에서 2살 된 딸아이와 살아가는 젊은 과부 에밀리 무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이는 저와의 결혼 생활 4년 만에 교통사고로 인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생활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딸아이 제니퍼를 임신한 상태였고 일자리도 그만둔 상태였는데 혼자서 돈을 벌어오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버리니까 정말이지 삶이 막막하더군요.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당장 생활해야 하는 생활비를 구하기도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취직이 어려웠고 더구나 갓 태어난 딸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형편도 안 되어서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은퇴하고 쉬고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상황의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과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종종 감정 다툼을 했었고 기어이 저는 그분들과의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상태까지 관계가 악화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인연을 끊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팍팍하고 가난에 허덕였고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은 심정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딸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곤 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죠? 원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했던가요?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신이 뻐근하고 통증이 생기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가볍게 생각했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형편으로는 병원 입구에도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저 마음만 있을 뿐이었죠.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처럼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애초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하게 되면 매달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미국의 한 지인의 경우에는 흉선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고 수술 바로 다음날 퇴원을 했음에도 $15,000가 청구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지인분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좋다고 말하며 계속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내일부터 하루에 $1,000 상당의 입원비를 개인이 지불하셔야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더더욱 저의 입장에서는 병원 내원이 꿈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던가요? 살다 보면 어떤 방법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옛말처럼 저에게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인에게 최근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대학병원에서 무료 검진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병원으로 진료하러 갔는데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몸에 나타난 이상 증세들이 있었을 텐데요. 유감입니다. 환자분은 현재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게릭병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빨라서 진단 후 3년에서 길어야 5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가 호흡 근육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해당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고 의사에게 무언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최근 들어 근육통이 심해지고 근육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무리해서 그런 거였거니 하며 방문한 병원인데 불치병이라니. 병원을 나서던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가던 이유가 오직 제 딸아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딸을 지켜줄 수도 바라볼 수도 없다는 사실에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한동안 병원 근처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던 저는 서서히 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병을 치료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돈을 지불할 형편도 안 되었으며 무엇보다 미국 대학병원에서 받은 시한부 판정이었기에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처럼 가난한 인간들은 병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하는 거구나. 어쩌면 죽은 내 남편을 생각보다 일찍 제외하게 되어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야말로 현실적인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어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막 2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누구 하나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기관에 맡겨서 위탁가정에서 자라게 하기에는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물론 위탁가정에서도 어엿하게 장성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정 결핍과 가정폭력 등으로 얼룩지는 경우도 허다하여 차마 그렇게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가족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려고 해보아도 애초에 가족이 없었던 저와 그나마 죽은 남편에게 있던 가족은 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부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게다가 가난한 형편에 사비를 지불하고 개인 보육원에 맡기는 일도 저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제 딸아이를 위해 큰 결심을 해야만 했죠. 네가 여긴 또 무슨 일이냐?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또 뭔데? 내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건만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는 죽은 남편의 부모님에게 찾아왔고 제 딸아이를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분들은 저를 모욕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고 이내 시부모님들의 반응이 시들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 말문을 열었죠. 아버님, 어머님, 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딸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 딸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딸이기도 합니다. 저는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쩌면 아버님,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못난 탓에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벌은 제가 오롯이 받고 감내할 테니 부디 우리 딸 제니퍼, 당신들의 손녀를 거두어 주세요.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어이 내 앞에 있는 그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을 올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시부모님도 그런 제 말에 당황하시더군요. 두 분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먼 산을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시더니 이내 저에게 한마디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제니퍼는 걱정하지 말 거라.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흐느껴야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죽은 남편에 대한 서글픔을 저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저를 압박하고 못살게 구셨던 분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큰 상실감 때문에 그러한 언행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해는 갔습니다. 그저 저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으로도 저는 과거의 일을 모두 잊었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저라는 인간도 참으로 이기적인 인간인가 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딸의 생존권과 안전에 대해 방법을 강구했고 그것이 해결되었다 싶으니 그때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저의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막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던 찰나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고 그 와중에 딸과 함께 겨우겨우 미래를 생각하며 버티고 살아가던 저였는데 지금처럼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저의 현실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에 한 번쯤은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남은 시간 동안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책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근히 먹고 사는 주제에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여행이 웬 말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단 한 번쯤은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에 큰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고요? 죽은 저의 남편이 생전에 즐겨하던 취미생활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을 시청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같이 보게 되었고 어느덧 저도 남편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에 관심이 생겼죠.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는 딸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사는 게 삭막하다 보니 그러한 기억들이 이제야 떠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저 혼자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들을 방문했고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즐겼죠. 한국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쓰러져서 돌연사한다고 하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은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동안 너무나 몸을 혹사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면 병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왔다가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실었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누군가와 어깨를 툭 하고 부딪혔고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떴을 때는 너무나도 생소한 곳이었죠. 한국에 위치한 병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치매 증상까지 왔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죠. 제가 이곳으로 온 과정이 전혀 기억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곳 한국병원에서 살아생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잠깐 정신을 잃으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영양이 아주 부족하세요. 게다가 활성산소 농도도 높으신 걸 보면 스트레스성 빈혈 쇼크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육통이 최근 들어 심하지 않으셨나요? 조금 의심되는 게 있는데 순간 제 앞에 있는 이 한국인 의사가 과연 명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검사를 했는지 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것도 파악했는지 근육통에 대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저는 뜻밖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루게릭병이 아니라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미 검사받았고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섬유 근육통이 루게릭병과 증상이 비슷하여 간혹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환자분은 섬유 근육통 증상과 더 가깝고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경우가 많아서 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이었죠. 다만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받으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와 어깨를 부딪힌 분이 저에게 추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셨고 제가 쓰러진 것에는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저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검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불치병이 아닌 섬유 근육통이라는 병이었고 이는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는 딸아이와의 미래를 다시금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사이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던 시부모님과도 이제는 살가운 사이로 발전했죠. 알고 보니 한국은 드라마와 영화, 음식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술 또한 미국을 상회하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발달한 나라였죠. 왜 세계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의술 견학을 온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병을 제대로 진단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저에게 배려와 친절, 그리고 병원비까지 지원해주신 한국인 남자분에게 정말이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처한 상황을 기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움직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곁에 기회라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